살인 예고글까지 이제 재판관, 헌법재판관 뒷문 퇴근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지금 갈등이 심해지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먼저 이 탄핵 심판을 왔던 정치권의 반응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이 결정이 됐을 때 그 후에 따르는 이 심각한 후유증은 예상할 수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은 기행에 가까운 막말과 언행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과 다름없는 국론 분열과 탄핵 불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해 있었어가지고. 근데 뭐 일부 글이긴 한데 이정미 대행의 살인 예고글은 뭡니까? 이거는 저도 좀 읽어보고 좀 섬찟했는데요. 지금 온라인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유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모에서 이정미 재판관 살인 예고. 그래서 지금 원래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8명의 재판관 중에 원래 헌법재판이라는 게 다양성의 관점에서 한 표 정도는 100% 기각이 나올 거다. 예. 그러니까 한 명만 사라지면 그러면 기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정미 지금 재판 권한대행을 죽이겠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남긴 건데요. 사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쪽과 이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갈등을 넘어선 이거는 과거로 따져보면은 신탁 찬성 반대와 버금갈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정미 재판관은 며칠 전에 그 증인신문기일 마지막 마치고 나서 예. 나가실 때 정문으로 못 나가고 뒷문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예, 민 원장님 정말 믿을 수 없는 메시지가 떠돌고 있는 게 청년 암살 살수단 지원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돌고 있어요. 정말 너무 무시무시하고 우리나라가 왜 지금 현재 이 지경까지 아니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고 또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면은 그 징계받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그 사법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그만두느냐 그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파면 여부를 갖다는 징계 절차인데 이렇게 그냥 살인 협박을 갖다가 무시하는 언제라도 죽음을 준비한 분으로 유서를 작성해 두신 20에서 65세 무술에 능하신 분 더욱 좋다. 이런 어마무시한 처럼 그리고 이런 분들 무슨 유관순 여사나 윤봉길 안종근 의사 뭐 이런 분들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 특히나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우리 국민 80%가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들이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분열을 그 협박을 하는 데서 정말 그 무시무시하고 다시 한번 경종을 촉구합니다. 예. 뭐 살인 예고글, 뭐 암살단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는데 네.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아서 너무 끔찍한데 이게 근데 장난이 아닌 게 이수희 변호사님 예. 지금 아까 뭐 뒷문퇴근 이정미 대행 뒷문퇴근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24시간이 헌법재판관 8명을 근접 경호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을 이렇게 경호했던 게 그 통진당 해산 때 박한철 소장, 당시 소장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는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위기인 거죠. 그거를 자초한 쪽이 어디든 간에 좀 굉장히 좀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정치권에서도 제발 좀 쓰는 용어들을, 언어들을 좀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쪽도 있고 반대 쪽도 있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다만 그것이 그냥 언쟁으로 말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물리적인 충돌로 가면 정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그 위기도 생기는 거고 정말 지금 뭐 김정남 그 암살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가 돼도 모자라는 판이니까 좀 서로가 자중자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대행이 출근하는 화면 계속 봤는데 보니까 경호원들도 좀 확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취진이 따라붙어도 뭔가 다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몸조심들도 하고
저걸 보면 진짜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할 수도 있네요. 예, 정말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재판관들 헌재에서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실탄 경우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 정도의 민주화된 나라에서 또 정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마 예상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예. 저는 그 이정미 지금 재판관 소장 직무대리죠. 그분이 저희 아파트 바로 위에 3층인가 위에 사십니다. 예. 같은 동에 사십니까? 같은 동, 같은 줄에 사는 것이죠. 예. 요 근래는 못 배웠습니다만, 과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배웠는데, 요 근래는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아마 늦게 들어오시는지 얼굴을 못 배웠는데, 아마 그 파출소에서도 와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낮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출소뿐만 아니라, 또 근접 경호를 하는. 고 박사님이 그러니까 자택 경호를 직접 보신 거네요. 근접 경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바로 그 대치동 파출소 거기에서 하루에 몇 차례씩 나와서 이렇게 순찰을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차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집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러면 아마 좀 이렇게 계실 때라든가 이런 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그 김평호 변호사께서 대통령 대리인이 좀 너무 뭐라 할까요? 막말 변론이라고 할지, 막말 화풀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나치게, 대통령 측이든, 또, 촛불 집회 측이든 간에 자제를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이렇게 자꾸 맞아요. 극단적인 상황을 부추기게 될 경우, 과연 탄핵 이후, 그것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엄청난 혼란으로 갈 상황이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 좀 자제를 하고 거기에 승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일 지금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을 하자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좀 호소를 해줬으면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로. 예. 근데 어제 백 변호사님. 네. 김평호 변호사의 거친 언행 누군가는 막말 도발이라고 합니다만 이걸 헌재 측이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날 좀 놀랐던 게 저 정도 되면 감치명령할 수 있을 텐데 감치명령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가두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 소란을 피우고 모욕적인 언사라고 협박성 말을 하게 되면 재판관들한테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정 지휘권, 소송 지휘권 발동으로.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강일원 재판관도 그 도발에도 그냥 고개만 절레절레 흔드는 정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애시당초 22일 그 마지막 증인신문하고 김평호 변호사가 구두변론을 하기 전에 그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누군가 변호사 한 명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예. 이 도발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켜 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그쪽 도발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도 엄중히 경고만 했을 뿐이지 더 나아간 행동을 하지 않았죠.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저번 그 변론 과정은 변론이 아니라 훈계 아니면 협박 이런 거에 좀 가까웠어요. 사실 제가 법리가 없다고 하니까 또 그쪽 관련된 변호사분들은 잘 읽어봤냐 이런 표도 쓰는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좀 억지적인 변론 그 주장, 법률적인 주장에다가 나머지는 대부분 공정성에 시비를 거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변협의 이번에 신임 회장이 김현 회장인데요. 예. 김현 회장이 이 김평호 변호사의 그날 그 막말 발언, 막말 변론과 관련해서 대한변협 차원에서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 회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저는 백 변호사님 의견 중에 그 부분이 이제 김평호 변호사가 엊그제 그 심판정에서 했던 법리 주장은 그 부분이 억지가 있든 뭐가 있든 그거는 저는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일반 법정에서도 억지 주장을 많이 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변호사들은. 예. 그러면 다만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는 법원 그리고 여기서 헌재에서는 심판관들이 판단하면 돼요. 그 예. 부분은. 다만 그 법리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무슨 야쿠자냐는 말을 쓰고 주심에 대해서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냐는 취지로 또 그 주심에 대해서 대리인하고 한편 먹은 거 아니냐는
그 국회 소추 대리인이 아니냐는 이런 언사는 정말 변호사로서도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김평우 변호사를 뭐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어떤 징계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또 이것이 정치 문제로 또 뭐 이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저는 개입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한바탕 무슨 뭐 해프닝 벌인 그러니까 좀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변론에 대해서 그냥 물론 그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더 이상 어떤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난 그 변호사들의 언행에 대해서 뭐 어떤 여지를 주는 거 아닌가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징계한다 그러면 징계받고 가만히 있을 뿐도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 또 이제 또 뭔가 반론을 할 거기 제시하겠죠. 때문에 조치를 취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협회에서는 좀 빠져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 원장님 이제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니만큼 내일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잖아요. 네. 이 광화문 일대가 촛불과 태극기로 또 한 번 팽팽히 맞서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제 촛불 측에서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혁명, 그 다음에 태극기 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내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아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70년 전에 그 재판을 우리가 지금 다시 보게 될 이런 그 아주 불행한 상황이 또 이제 탄핵 이유가 더 올 수도 있다.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우리 그 독립한 대한민국을 그 신탁 통치를 하자 이겁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그래서 3파선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랑 이분들은 그거 안 된다. 우리가 독립 자주해서 독립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반탁. 그 다음에 이제 박헌영이랑 이제 사회주의 쪽 그 계열에서는 자, 신탁 통치 하자. 소련이 와서 그냥 찬탁. 그래서 찬탁하고 반탁이요. 국회의사당이 바로 이 건너편에 있었고, 종로에서 그 선배님들 말씀 들으면 날마다 하루는 찬탁이 쓸어가고, 그 다음날은 반탁이 쓸어가고, 지금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냥 혁명이다, 한쪽은 내란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들이나 특히나 정치권에서 중심을 잡고 헌재에 승복하고 가자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말 그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변호사협회도 이럴 때는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죠. 예. 지난 통진당 때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통진당 그 결론이 나고 해산 결정이 나고 나서 예. 그 변호인단 한 분이 사법 사례라고 해가지고 하고 나서 법정 바깥에서 한 발언 가지고 그 징계를 논의한 적은 있어요. 사례를 찾아보니까. 그렇지만 이 김평우 변호사 부분은 법정 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 안에서 감치를 시키든 퇴정을 시키든 해야 될 일이지 왜 변호사협회가 나서 처벌하네 마네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거 불 붙이는 건 아닙니까? 일테면은 어느 페이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 그러니까 뭐 친박단체나 여론전이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한데 최근에는 친박계 유기준 의원도 샤이 보수 관련 토론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 보수를 지지하고 보수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 표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현재의 대세가 기울어져 있다느니 김치 국물을 마시면서 온갖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타나는 선거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지금 이제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젊은 보수의 힘이라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보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그에 앞서서 뭐 윤상현 의원, 유기진 의원 이런 분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태극기 집회와 관련한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예. 과연 이런 분들이 그런 집회를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뭐 저 새누리당 시절에 인적 청산의 뭐 팔적이다 무슨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거명이 됐던 분들이고 예.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이 저 탄핵까지 이런데 결정적인 어떤 그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할 분들 아닙니까? 윤상현은 친박의 핵심으로 활동했어요. 유기준 의원 장관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쇄신하는 당후 쇄신을 하려는 그런 노력에 앞장을 서는 것이 당연해야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문패만 바꿔놓고 그것이 인적 성사를 했습니까? 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문패만 바꿔갖고 우리 새누리당 아니고 다른 당이야. 그건 옛날 얘기야. 새누리당 시절 얘기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무슨 세미나를 한다, 또 초재선 의원들이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스터디 모임까지 젊은 보수의 힘이라고 해갖고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친박과 보수는 좀 구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극기 세력들은 대부분 친박인 것 같아요. 그 일부는 또 반문재인 세력인 것 같고, 진짜 많은 보수 세력들, 말하자면 법치를 존중하고 책임을 지고, 뭐, 그런 그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정통 보수들은 상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하나 해서 우리가 흔히 뭐 샤이 보수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초재선 의원들이 과거 같으면은 정치 쇄신이라든가 또 당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서 정풍운동도 벌이고 했는데, 이런 것이 뭐 정풍운동 차원도 아니고 젊은 보수민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선거 국면에서 보수 지금 어떻게든 모아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것이 크게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일에 초재선들은 앞장을 서야 하는데, 자기세, 보수세, 친박 세력 뭉치자 이런 쪽에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지, 지금도 80% 국민들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헌법재판소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는. 헌법재판소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일을 27일 변경 없다.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2월 27일에 무조건 한다는 거에 의지. 쉽게 말하면 저 앞에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가 생략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변수도 더 이상은 고려하지 않겠다. 27일 날은 변론 종결하고 3월 13일 이전에 이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건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을 이제 임명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기도 또 속보가 있어요. 보니까 다음 거 보실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이정미 대행 후임 지명과 상관없이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후임을 지명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후임이 지명되면 왜 3월 13일 이전에 고집을 하느냐. 더금 더 충분하게 심리화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대법원에서 후임을 지명하는 이유는 이 탄핵 심판을 3월 13일 이후에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3월 13일 이후에 이정민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현재는 이 탄핵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하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이정민 선임 재판관이 빠지고 7명이 되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다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올스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망설였던 이유는 자칫 후임을 임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뭐 탄핵 심판을 좀 길게 끌고 가도 된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고려를 했었으나, 이제 더 이상 헌법재판소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 임명을 하는 거고요. 그 변수는 헌법재판소는 고려하지 않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결론 저분 관련해서 더 이상 변경은 없다는 단호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은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 상황도 정말 친박을 설득하고 친박을 저렇게 조용히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재의 결과를 승부하겠다 안 했다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어요. 헌재 출석할지 안 할지를 갖다 명확하게 밝히시고, 또 출석하시려면 날짜를 딱 얘기해서 출석하시면 다 조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정말 길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찬성 반대가 싸움하도록 나라를 계속 이렇게 혼란의 소용돌이로 가도록 대통령께서 최종 책임자가 이렇게 놓고 보고 계신지, 저는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분명한 입장을 벗고 그것이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변론 종결일이 27일인데 그렇다면 딱 사흘 뒤란 말이에요. 그럼 헌재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하다. 모든 건 이제 결정만 남았다. 결정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증 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판단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장이랑 입증은 이제 다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그 김평호 변호사의 엊그제 얘기는 그거는 헌재에서 오로지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단하면 돼요. 그거는 이전에 뭐 사례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출석해서 내가 진술을 한다라고 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변론이 다 종결됐는데 다시 한번 엽시다 하는 게 재개 신청이에요. 지금 태도로 봐서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의 다른 법원에서 법정에서의 경우 보면은
참고 소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종결 후에 이렇게 계속 의견서 같은 걸 낼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읽어보겠다라는 정도 뭐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갈등을 조기는 아니고 갈등을 지금에서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속보 2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변함이 없다, 변경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네요. 헌재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특검은 좀 모자란 듯한 것 같아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의 연장 불발을 기정사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조응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100 중에 아무리 넉넉하게 봐줘도 30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냥 이건 승인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되어 왔고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황교안 대행이 거부 사유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어저께 박범계 간사가 한 얘기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이 자진 사퇴를 하면 그 상태로 정지가 됩니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뜨거운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뭐 황교안 총리가 이제 과거로 보면은 3일 전에 자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금 사실은 곧 해야죠. 28일이 종료가 되니까 그렇죠. 뭐 25, 6일 늦어도 27일까지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묵묵부답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국회에서도 지금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 특검법 상정이 사실상 연장 그 특검법이 불발된 상황이고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명시적으로 뭐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런 언행으로 볼 때는 특검을 연장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도 뭐 중요한 가닥은 특검에서 지금 다 수사를 했지만 우병우 씨에 대한 그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김장자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소환 조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롯데가 그때 70억 저 최순실 쪽에서 그 받아갔던 것을 다시 되돌려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사를 하면 우병우 씨에 대해서 그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한 것 같고 롯데라든가 SK 이런 부분도 더 수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이런 연장되는 것이 옳다는 게 뭐 대다수 그 여론조사상 나타난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장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서 구속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연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들인 것 같습니다.